보여드리면은 큰 걸로 하고요. 이게 제일 밑은 이거예요. 파이썬 코딩 경험이 2 이상인 사람들 대상으로 1.1, 이게 1에서 2를 단번에 이해로 2.0을 이거가 목표인데 3이나 4면은 저게 무슨 얘기하는 거지 하실 수도 있긴 해요, 사실. 네. 또 말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 14명이 왔으면 좋겠는데 14명이 왔으면 좋겠는데 왜 두 분이 오시고 뒤에서 두 분이 오시고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제가 그 방금 성적이 나와서 방금 지갑을 잃어버려갖고 그건 정신이 없을 수 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아무튼 시작할게요. 어, 시작하기 전에 그 링크 한번 공유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저희 공지사항에 그 비대면 수업 링크라고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안녕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콜앱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 제가 얘기할 것들 그거 그냥 그 그때그때 구현하면 시간 좀 오래 걸리고 그럴 테니까 그냥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저희 그 브로카 팀에서 이 SNN을 같이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딥러닝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튜토리얼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보충을 해서 만든 PPT입니다. 혹시 그 지금 들어오신 분 그 딥러닝 이해도 1부터 5까지 뭐 적으셨어요? 1이요? 1인가 2인가? 너무 좋아.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파이썬 코딩 경험이 2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딥러닝 이해도가 1 또는 2인 분들이 3 되기 전 한 2.5 정도로 만드는 게 이제 강의 목표고요. 당연히 이제 많아봤자 2시간 하는 거니까 이걸 뭐 딥러닝에 대한 기초 공부를 완수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만큼 끌어올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제 바라는 바로는 2.5까지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제 목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인공지능과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를 좀 컨셉을 좀 잡아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을 받자. 뭐 이제 인접해 있는 분야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2시간 안에 3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4나 뭐 5인 분들은 저는 제가 4예요. 제가 4 중에서 높은 편이지 않을까 싶은데 솔직히 서울대학교 안에서만 5인 분이 100분 넘을 거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귀여워하실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저기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저는 이제 높은 4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1, 2 대상으로 강의를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고요. 그리고 제 주요 참고 자료는 제가 이제 예전에 공부를 시작했을 때 봤던 책인데 이걸 굉장히 추천드려요. 제가 여기저기 이제 전공서를 많이 보면서 그 공부를 했었는데 이 책이 그냥 모든 내용과 모든 주제와 모든 그 내용의 새 책을 통틀어서 제일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걸 좀 참고를 해서 좀 구성을 했고, 그리고 입문을 이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로 하시면 3까지 레벨 3까지는 되게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 딥러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컴퓨터적인 지식과 그리고 생물학적인 지식 그리고 수학 지식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 그 아래 이제 설명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퓨터 지식은 뭐 이제 넘파이를 다룰 수 있는가 그리고 클래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또 CS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때 그 자체 지식이 있으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수학 지식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1학년 수학 가능하면 1학년 2학기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이거 1학년 1학기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 정도 이해를 한 상태에서 들어오면은 기초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정도가 되겠고, 그리고 이 딥러닝이라는 게 시작이 될 때쯤에 생물학적인 그런 컨셉을 들고 시작을 했고,
그걸 금방 버렸어요. 금방 버렸는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자 하는 거는 금방 버리지 않은 그런 모델들을 공부하고자 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두 모델에 상관없이 뭘 배우느냐 상관없이 처음 배울 때 약간 생물학적인 지식이 있으면 좋다. 여기 있는 분들은 최소한 그 식경과학에 대해서 이제 3 정도 이해는 갖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것보다는 지식보다는 사고가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컴퓨터적 사고, 생물학적 사고, 수학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이 딥러닝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물학적은 사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문제, 그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를 사람이 해결해 왔던 게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어, 컴퓨터 또는 뭐 어떤 로봇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알아서. 그런 이제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뭐 요구라던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했을 때 사람은 이제 생각을 해서 2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계산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계산기라는 어떤 새로운 기기가 필요하겠죠. 네, 저절로 해주니까요. 뭐 그거 말고도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뭐 주식 같은 걸 보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뭐 어떤 뭐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가 뭐 고장 났는지 고장 났다면 어떻게 이제 이걸 고쳐야 되는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정말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들 그런 상호작용들에 대한 문제 해결도 있겠죠. 그 문제 해결은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지만 그리고 우리 사람이 몸을 움직이는 그런 경우에도 뭐 이분은 이제 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분은 바깥에서 이제 공이 오는 걸 인지를 해서 이 공을 원하는 대로 보내야겠다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는 모두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인풋이 주어지잖아요. 위에 있는 게 인풋이고요. 이제 아래에 있는 게 아웃풋이에요. 위에서 1 더하기 1을 넣으면 2가 나오죠. 그리고 차트를 넣으면 투자 종목이 나와요. 그리고 고장 상황을 넣으면 수리법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결정하는 그런 어떤 그 수학적인 구조를 함수라고 부르죠. 이게 약간 이 수학적인 사고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거의 예시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계산기 뭐 이제 뭐 금융기업 뭐 전문가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했던 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거를 다 기초적으로 할 수 있겠죠.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걸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부 로봇이 했으면 좋겠다 또는 컴퓨터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시작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함수를 만드는 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바니어 관계는 아닌데 입문 단계에서는 그냥 바니어라고 알아두셔도 괜찮아요. 첫 번째가 룰 베이스드고요. 두 번째가 데이터 드리븐이에요. 룰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배운 대로 설계를 해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겠어라고 하는 게 룰 베이스드고요. 그리고 데이터 드리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충 만들어 놓고 알아서 문제를 파악해서 배우게 해야지라는 게 데이터 드리븐인데요. 이 용어들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룰 베이스드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해갖고 어떤 뭐 로봇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말하는 방식대로 만든 매뉴얼이야 이대로만 해 이렇게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매뉴얼을 보고 컴퓨터가 뭐 시키는 대로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저건 저러니까 저렇게 해갖고 뭐 1 더하기 1은 2도 하고요. 뭐 1 더하기 10을 1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근데 데이터 드리븐 같은 경우에는 배우게 한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 룰 베이스는 뭐 대충 알겠지만 데이터 드리븐은 뭐냐? 일단 배운다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배운다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드는가? 배운다는 거는 약간 추상적인 질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배우는 존재를 먼저 찾아보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배우는 존재가 뭐가 있죠? 그렇죠. 사람이 있죠. 사람과 그 속의 뇌 그리고 그저께 말씀드렸었죠. 그 속에 있는 뉴런. 뉴런이 배우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배우는 존재의 기본 단위가 뉴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얘네가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얘는 어떻게 하죠? 인풋을 받아요. 인풋을 여러 개 받아서 아웃풋을 하나 내뱉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인풋, 그러니까 이전 시냅스로부터의 인풋에다가 이게 역치를 넘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해서 아웃풋 0 또는 1을 내뱉는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이제 구현을 해보면 퍼셉트론을 제가 이제 그 콜앱 드린 거를 보시면 돼요. 이게
파이썬을 진짜 조금 경험해 본 뭐 파이썬 레벨 2 정도인 분들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제가 그냥 땄는데 어떤 인풋 x1, x2가 들어와요. x1, x2는 1 또는 0이죠. 그래서 1하고 0을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퍼셉트론은 w1, w2 이거 x에다가 곱해주는 수를 0.2랑 마이너스 0.4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곱해갖고 이 y가 얼마가 나왔느냐? 0.2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0.2가 threshold 그러니까 역치를 넘느냐 마느냐 하고 했을 때 true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y는 역치를 넘는다. 그러니까 1을 내뱉겠다라고 하는 게 이 퍼셉트론의 기능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이 큐스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바꿔놨어요. 어,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조금 얘를 함수화 시켜갖고 퍼셉트론을 함수로 만들어서 뽑아봤고요. 0, 1, 0, 0001, 1011이라는 여러 가지 조합에 대해서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얘는 00에 대해서는 0이 나오고 01에 대해서는 0이 나오고 10에 대해서는 1이 나오고 11에 대해서는 0이 나오죠. 뭐 이런 퍼셉트론을 만들었다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클래스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클래스의 장점은 방금은 이제 그 함수를 만들 때 W1, W2를 매번 새로 정의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새로운 퍼셉트론을 만들려면 W1과 W2를 생성할 때 지정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종의 실습인데요. 대표적인 함수를 퍼센트로 좀 구현해보자. AND 함수. AND가 뭔지 다들 아실까요? 그러니까 x1하고 x2를 넣어요. 그래서 y가 나오는데 x1하고 x2가 둘 다 1이어야지 y가 1인 겁니다. 그래서 AND예요. x1 AND x2니까 둘 다 1이어야 1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구현을 해볼 거예요. 이 안쪽을 제가 그 fill in the blank라고 해놨는데 그걸 지우시고 숫자 3개를 넣으셔서 이게 이런 식으로 AND가 나오게 한번 해보시면 돼요. 성공했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작동은 잘 되나요? 성공하신 분? 클래스 부분이요?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서 클래스가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파이썬 그러면은 함수 정도는 사용해보고 싶군요. 예. 이 클래스라는 거는 사실 파이썬 수업에서 약간 제대로 다뤄야 되는 거기는 한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보통 뭐 붕어빵, 붕어빵 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안 좋아해서 지금 이 T1이라는 거 있죠. 얘가 퍼셉트론이에요. 근데 얘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퍼셉트론이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불러갖고 만들어줬죠. 얘네 셋을 이렇게 넣어갖고 만들어줬어요. T1을 만들었는데 얘는 뭘 할 수 있냐면 일단 저 이미지라는 함수가 있죠. 쭉쭉 이미 쭉쭉 있어요. 일단 그러면 저 함수는 무조건 발동되는 함수예요. 이미지. 그러면 얘는 이 셀프라는 숫자가 있어요.
셀프라는 이제 변수라고 할까요? 변수가 있어요. 얘는 셀프가 아니라 사실 P1. P1의 W1은 0점이다. 이해되세요? P1의 W2는 마이너스 0.4다. P1의 threshold는 0.1이다. 를 T1한테 주잖아.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T1은 T1 점 그 다음에 T1은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T1이 함수, 포워드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어갖고 X1, X2를 넣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가 발동이 됩니다. 셀프는 T1이에요. 근데 T1에서 정리인 W1, T1에서 정리인 W2를 불러낼 수 있습니다. 되신 분? 되셨고요. 되셨고요. 한 분만 더 되시면 진행할게요. 여기는 편안하시죠? 네. 한 분이라도 되시면 손 들어주세요. 되셨어요? 네.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0.5, 0.5, 0.9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인풋을 이런 식으로 넣었을 때 아웃풋이 1, 1일 때만 1로 나와요. 이거는 저는 약간 머리를 써서 했는데 아주 쉬워요. 0.5에다가 1을 곱하고 0.5에다가 1을 곱하면은 0.9가 넘죠. 그럼 1이 되죠. 근데 만약에 얘네다가 하나라도 0을 곱하면은 0.9를 못 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나머지 다 0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 랜드 함수랑 오월 함수라고 그러는데 랜드 함수는 not and예요. and의 반대예요. 0, 1인데 얘는 1, 1이라는 거예요. 5월의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 1하고 0, 0하고 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 있을 때는 1로 나와요. 얘를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그 아래에 채우는 거 있죠? 네, 거기 채우시면 됩니다. 되신 분은 손 들어주세요. 되셨고요. 한 번 되셨고 둘 중에 하나라도 되시면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아, 되셨어요? 됐어요. 됐어요. 하나 다 성공하셨나요? 혹시 지금 작동이 안 되시는? 네. 컴퓨터 위에 거를 네. 들어오는 생각을 위에 거 엔터 쳐주셔야 될 거예요. 네네. 네? 그래요? 그 복잡 전화기 아니고 위에를 실행을 하면 아마 아래로 조정이 되구나. 일단은 넘어갈게요.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낸드 같은 경우에 그냥 다 음수로 돌렸어요. 그리고 5월 같은 경우에는 0.5, 0.5에서 둘 중에 하나만 이제 나오면 0.4 넘게끔 이렇게 했는데 제 방식으로 한 게 룰 베이스예요. 근데 만약에 시행착오를 거쳐서 약간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느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줄는데 해갖고 막 조정해서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대충 데이터 드리븐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XOR 함수라고 하는데
얘는 좀 특이하죠. 익스클루시브 오어라는 뜻이에요. 오어여야만 1이에요. 그러니까 X1하고 X2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1이어야 1이라고 합니다. 얘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제가 코드를 그 스켈레톤이라고 하는데 그걸 안 드렸어요. 한 3분 드릴게요. 3분 드리고 이제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다 하시는 분하고 잘 되시는 분하고 그런 분만 있으면 이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어, 클래스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클래스를 클래스를 뭐 하나 만들어요. 클래스 자체를 만드셔도 되겠네요. 내가 있는 걸로만 하셔도 되겠거든요. 되신 분 계신가요? 될 것 같다 계신가요? 네, 될 것 같다 계시고요. 요리조리 해봤는데 잘 안 된다. 손 들어주시네요. 네, 알쏭달쏭 하시고요. 한 줄이요. 굳이 한 줄로 하면 돼요. 근데 보통은 한 줄로 안 하죠. 네, 아시는 것 같은데. 한 29분에 29분이네. 더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로 안 됩니다, 당연히. 하나로 왜 안 되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로 안 되고 여러 개로 하면은 되게 쉽게 돼요. 왜냐면 지금 그냥 뭐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이거 이제 잘했다. 자, 지금 AND여야 되는데 어 지금 1110인 거랑 0111인 거랑 두 개를 오버하면은 두 개를 AND 하면은 0110이 나오죠. 1110, 0111. 얘네를 AND 해야 됩니다. AND 하고요. 여기다가 AND를 NAND랑 OR 넣어요. 이해됐어요? NAND가 1110이고요. 그렇죠? 오어가 0111이에요. 근데 얘네 둘을 AND 하니까 0110이 나와요. 애초에 이거는 보통 모르고 단시간 내에 하라 그러면은 이 생각 자체가 안 떠올라갖고 당연히 못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시간을 많이 들였으면은 뭐 이미 이 컨셉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바로 하셨을 거고 뭐 이거는 뭐 필요하시면은 그냥 따라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퍼셉트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퍼셉트론이 하나였을 때는 못 만드는 게 있었어요. 못 만드는 게 있었는데 그 하나가 뿌린 다른 아웃풋을 다시 인풋으로 받아서 내가 그 퍼셉트론이 그 인풋 두 개를 먹으면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 있죠. 되시죠? 약간 뭐랑 비슷하지 않나요? 뉴런이랑 비슷하죠. 뉴런도 시냅스가 있죠. 시냅스. 그러니까 이제 전에 있던 뉴런이 화학 물질을 내뱉어서 뒤에 있던 뉴런이 그 화학 물질을 받는 어떤 뭐 신호를 받는 그런 뭐 기전이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새로 활동 처리를 만든다. 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비슷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퍼셉트론만으로 사실은 모든 함수가 구현이 가능합니다. 왜냐? 이게 이거는 약간 배경 지식에 가까운데 and, or, 뭐 nor, and, 뭐 XOR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들 잘 조합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논리가 그 세상에 있는 모든 논리적인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그럼 모두 이 and, or 같은 걸로 구현이 가능해요. 이게 증명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를 어떻게 잘 만들었더니 이게 룰 베이스거든요. 룰 베이스로 컴퓨터를 만든 건데 만들었더니 정말 수많은 기능을 구현 가능하죠. 컴퓨터는 이런 노어 게이트, 오어 게이트, 뭐 엑소어 게이트 이런 걸 만들거든요. 그것만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컴퓨터는 굉장히 잘 만들었죠. 그냥 저희가 그냥 마음대로 게이트를 막 따다다닥 막잘 조합해갖고 컴퓨터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내부 W를 잘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함수 구현이 가능하다는 건 문제 해결은 곧 함수 구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퍼셉트론만으로 모든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퍼셉트론 내부의 W를 잘 설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퍼셉트론으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렇게 룰 베이스랑 데이터 드림을 이따 했었죠. 근데 방금 우리가 했던 거는 여기서 제 기준 오른쪽 들리는 분들 기준 왼쪽이에요. 저걸 했던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잘했었어요. 어떻게 저 같은 경우에 저 룰 베이스로 이거 한 0.9는 넘을 것 같은데 해양글을 만들었었죠. 근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 더 복잡한 문제. 방금 뭐죠? XOR 같은 경우는 두 개에 쌓았는데 수십 개에 쌓아야 되는 경우 또는 수십 개의 인풋 또는 아웃풋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퍼스프론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몰랐던 건데 데이터들이 굉장히 편해요. 딥러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편하다. 그래서 배우게 한다. 그래서 배우는 그 강의 컨셉트론까지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배우는 거, 피드백하는 거 지금까지는 그냥 넣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좀 바꾸고 할 수 있었죠. 근데 그 피드백하는 거를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미분이에요. 그래서 미분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변수 미분을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데 새내기분들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갖고 다변수 미분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다변수 미분이 뭔지 약간 감은 온다 정도 있나요? 지금까지 했던 미분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점에서의 미분값을 구하는 거면
이렇게 기울기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변수 미분은 뭐냐면 애초에 x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는 x는 y였는데 x가 두 개가 그러니까 두 번째가 있어요. 되셨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곡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두 점에 대해서 함수값을 이렇게 뽑아야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곡면이 나오게 되겠죠. 곡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 곡면에서 한 점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이 기울기는 스칼라일까요, 벡터일까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근데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배우고 있으세요. 계절 수투인가요? 네. 그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곡면이 나오는데 이 곡면에서의 기울기는 뭐 이제 벡터 표현이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x와 이렇게 두 개만 있어갖고 여기서 직선 하나로 표현해갖고 직선의 기울기 하고 숫자만 딱 배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이 기울기가 사실 뭐 면이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약간 이렇게 돼 있다 칠게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방향에서의 변동은 있나요?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방향이면 이쪽으로 가죠. 변동이 없죠. 근데 만약에 그 수직한 방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있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각 x1, x2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다변수 미분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똑같아요. 그냥 미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아웃풋을 이 뉴런, 즉 퍼셉트론이 이제 뱉어서 나눠서 fx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퍼셉트론 f가 될 거죠. 그래서 w랑 w1이랑 w2를 조정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fx를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w1을 줄여야 되느냐, 늘려야 되느냐를 따지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df, dw1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w1, w2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이렇게 d가 아니라 라운드를 사용합니다. 되시죠? 이거는 제가 그 브로카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LTP, LTD를 모르시는 게 보통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뉴런은 미분으로 배우지 않을 것 같다 정도고, 저도 그 이상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딱 생물학적인 관점이 딱 제거가 돼버려요. 이게 1960년입니다. 그리고 딥러닝이 뜬 건 2010년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수학적으로 또는 약간 공학적으로 이렇게만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 뉴런에서의 그 액티베이션이라고 제가 코딩할 때 표현했는데 W1, X1 플러스 W2, X2를 넣어서 뭘로 바꿀 것인가 라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0보다 작으면 0을 냈고 0보다 크면 1을 냈고 0이 아니라 뭐 이제 역치가 1일 될 수도 있겠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데 미분이 안 되죠. 미분이 왜 안 되느냐? 저희가 여기 있는 값을 여기로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랑 모두 미분값이 0이죠. 기울기가 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간다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정보가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얘를 약간 미분 가능하게 이렇게 바꿔보자. 라고 하는 게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합니다. 시그모이드 펑션은 약간 저 이름을 얘기를 하면은 대표적인 함수가 이건데 이렇게 이제 함수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방금 스텝 펑션이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긴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뽑을 수 있죠. 방금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아웃풋에서 어떤 이제 값이 이제 변화를 하면은 그 변화한 미분값을 이제 얻어서 그 방향으로 W1이나 W2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구현을 해본 게 이건데 조금 더럽게 구현을 했어요. 약간 그 문법이 좀 익숙하지 않아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좀 더럽게 했는데 얘를 이제 미분을 한 꼴이 이거예요. W1에 대해서 미분을 할 수 있죠. 이게 우리가 넣는 거니까 이제 E 더하기 WX, WX 여기 넣는 거죠. 그래서 W1에 대한 미분값을 구하고 W2에 대한 미분값을 구하고 B에 대한 미분값을 구하는 코드. 되시죠?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그나마 간단하게 나와요. 훨씬. 네, 미분값이. 그래서 그 결과 이런 식으로 오른쪽처럼 코드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코드냐? 제가 이제 올려드린 코드에 있는데 퍼센트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퍼센트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싶은 게 마이너스 0.3하고 1을 넣어서 0.5가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넣어보니까 0.32가 나왔죠. 근데 실제로는 0.5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퍼센트를 잘못 만든 거잖아요. 그럼 데이터 드립인데 얘를 좀 더 좋게 만들려면 피드백을 해줘야겠죠. How to increase forward를 물어본 거예요. 0.-0.3하고 1을 넣었을 때 어떻게 하면 y를 올릴 수 있냐를 물어봐서 W1은 작아야 됩니다. W2는 커야 됩니다. B도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줄이고 크게 하고 그리고 크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역시나 y가 0.3에서 0.4로 0.5에 가깝게 됐죠. 이해 안 되신 분 있어요, 여기까지? 질문 받을게요. 괜찮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뭐 여기서 좀 더 나아가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코드는 작동되죠? 네. 자,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보면 퍼셉트론을 쌓아서 함수를 만든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인풋을 넣고 아웃풋을 확인한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에 대한 퍼셉트론을 이룬 수의 미분을 계산한다. 그리고 그 미분을 바탕으로 해서 원하는 아웃풋을 방어하는 방향으로 숫자를 조절한다. 자, 4번이고 마지막으로 결과요. 인풋에 대해서 원하는 아웃풋, 뭐 방금 같은 경우는 0.5가 나오게 하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하는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원하는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방금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방금은 이제 룰 베이스드로 얘기를 했었는데 데이터 드리븐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정답이에요 지금까지. 정답이 아니죠. 그 뭐야 그 태스크 얘기를 한 거죠. 태스크 그 이름을 말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학습 전에는 1 더하기 1을 200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차트를 보면 애플 투자에 저 애플이랑 삼성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뭐 엔비디아랑도 관계가 없는데 애플 투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답은 뭐냐면 정답이 이 아래예요. 삼성은 뭐 좋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예시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부당한 일을 당했다. 그럼 이제 지금은 학습 전에 계기기 이렇게 돼 있는데 부당한 일을 당하면 압을 해야 된다. 정답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정답에 따라서 함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 이런 비슷한 문제 상황이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답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미분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걔를 통해서 변화시켜요, 함수를 변화시키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 부분을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변화를 시키니까 뭐 이제 삼성을 투자를 하죠. 그리고 1 더하기 1 3이라고 하죠. 그리고 부당한 일이 당했다. 이건 싹싹하게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반복하게 되면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정답에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1교시 끝났고요. 2교시는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간단할 예정이니까 한 5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쉬면서 질문도 좀 받을게요.
이게 지금 Y가 있잖아요. 이거를 해서 나오는 거죠. 아, 잠깐만요. 맞아. 이게 그냥 많이 쓰는 아, 많이 쓰는 아니? 이 완전히다가 X 완전히 그래가 네. 그러면 이게 찍어보는 걸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여기보다 이 기울기보다 크면은 지금 원래 이게 이 값보다 크다 작다를 분별하는 거고 약간 이제 컨셉이 달라져요. 방금은 크다 작다만 얘기하겠어요. 이제는 0.1 사이 박스 꼽는 때가 어디죠? 0.1 사이 박스 꼽는 게 어때요? 그건 0 또는 1이죠. 근데 이제 0.1 사이 박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넣어서 값을 꼽는 게 아, 기울기를 기울기는 이제 피드를 가죠. 피드를 갈때 이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값이 나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이런 거 찾겠죠. 얘가 이게 그래서 얘에서 얘로 걸리면 기울기 봤을 때 얘가 이 값을 뽑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이 값을 뽑는 게 목적이에요. 네, 맞아요. 좀 시계상 좀 오르나요. 그래서 이거 말고 더 작은 값을 지원하는 어, 그 얘는 1에서 0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건 할수 없어요. 예를 들면 정말이 좀 0은 여기 여기 있어요. 지금 녹화한 거를 인풋이 나왔어요. 아웃풋이 1이 나와요. 0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하고 싶은데 이 가량을 지금 지금 한국에 배우는 분들과 그래서 얘는 굉장히 그래서 얘가 내려가는 건 아닌데 얘는 1이 되는 건 그러니까 얘는 미분을 했을 때 이 변화량을 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동해야지 어떤 방향으로 이걸 이동시켜야지 원하는 값이 나오는지 알죠? 맞아요. 이거는 이럴 때는 뭐는 돈값 찍어 먹기를 쓰는 맞아요. 되게 좀 지금 이 하는 회사에 어떤 건지 아 진짜 여기서 뭐 이렇게 어떨 때 영어가 나오고 싶은데 좀 편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다른 원래는 그냥 이렇게 그냥 아, 근데 그러니까 왜 이게 마이너스가 나올 때는 다른 게 우리 오늘 아웃풋으로 이렇게 그냥 친구 이게 여기서 소비 원까지 하고 이런 이렇게 그래 근데 뭐 이렇게 오 지금 잘라갖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지금 밀리에 분명히 나 똑같이 헷갈리서 치웠거든요. 프랑스하고 치웠대요. 얘는 W W1을 늘리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런 식으로 양수가 근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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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는 건 있는데 그냥 그냥 이게 이런 목표값이 이 목표에 있는 그런 것들과 통찰이 되어야 너무 많이 그런 현상이 이렇게 많이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생각했어요. 그리고 혹시 이거 이것을 했어요. 시력하고 이 치료를 많은데 여기서 얘네가 보는 게 밀면이 맞추려고 이렇게 얘는 어디서 이제 밀면이 그러니까 이 B가 인수를 그리고 C에서 줄여야 되니까 그냥 길게 가고 길게 가고 필요가 있어 얘를 C로 가깝게 하려면 필요에 나오는 그렇죠. 근데 얘는 줄이면 C로 가요. 근데 늘리면 넓어져 있죠. 그래서 수적으로 그렇죠. 이게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인데 내가 정확하게 짚어줄 거거든요. 이게 지금 1층 안에 좀 보시죠. 그냥 2층 안에 가는 저는 뭐냐면 끝나기 때문이잖아요. 끝나기 때문에 이게 못가는 2차원이면 이런 식의 정책에서 왜냐면 다른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안 단정할 수 있어요. 안 단정하세요. 이렇게 한 차원에서 얘기해요. 그냥 다른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죠. 약간 말안 장하는 거 당연히 네. 그런데 우리 저는 얘기에 대해서 값인데 베이스 값이 값이 아니겠죠. 그래서 또 그래서 여기 계속 있으면 10가 되겠죠. 2천, 2천, 5천 원은 점점 더 많이 갑니다. 음. 아, 네. 자, 그러면요. 시작할게요. 자, 이제부터는 모두 지금까지는 개념 얘기였는데 이제부터 테크닉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뭐 이런 기술이 있고 저런 기술이 있고 이런 기술이 있고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필수인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아니, 설명부터 드릴게요. 뭐 행렬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고 배치 처리라고 하는 거, 그 텐서, 그 손실함수, 그리고 오차 역전 분법, 그리고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어, 테크닉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건 안 배울 거예요. 퍼셉트론과 함께 사용하는 표현 구조 이런 게 있거든요. 퍼셉트론만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사람도 그 뉴런만 있지 않잖아요. 근데 뉴런만 있지 않고 뉴런 도와주는 것들도 있고 뉴런 인풋을 받으려면 감각계가 있어야죠. 예를 들어 눈이 있어야 돼요. 눈 자체는 뉴런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구조도 있고 중간중간에 조금 다른 구조를 넣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다. 저런 거는 이제 그 몇 번 아무리 공부를 해도 끝이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걸 할 건데 당연히 방금 보여드린 이제 슬라이드인데 저걸 다 알려면 기초 공부를 완수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3번 수준에 있는 이해도가 돼야지 이걸 다 아실 수 있어요. 당연히 1시간 안에 이걸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래도 약간 SNN을 하는데 이런 방법들이 직접적으로 쓰이지도 않고 그리고 어, 약간 컨셉만 이해를 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가볍게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제 더 흥미가 가고 그러면 제가 이 추천드린 책을 이제 보시거나 아니면 뭐 공부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기초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 표현이라는 걸 먼저 볼 건데
그 3번 쓰신 분들은 지금까지 지금 얘기 드리는 거 다 아시는 내용이겠죠? 이제 지금까지는 인풋을 2개 받고 아웃풋 1개 받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배고프고 배 아플 때 밥을 먹어야 된다. 라는 문제가 있을 요 배고프고 배 아파요. 아, 그러면 얘가 햄스터 일을 해야 되니까 배고프면 0, 배 아프면 0 이렇게 바꿔요. 0, 0이 들어가죠. 이제부터 퍼센트론이에요. 0, 0이 들어가면 1이 나오는 퍼센트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XY겠지. XY 맞나요? 아니, 0, 0이 0이 들어가야 하는데 7대네요. 그 나중에 XY를 나오는데 무시하시고 1이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먹어가 나와요.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만든 하나의 함수고 하나의 문제 해결이에요. 그리고 그 퍼센트론을 미분을 통해서 계속 갱신을 하면은 저게 정답이 계속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어 왔던 거고요. 방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앞뒤에다가 골무를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00을 넣으면 0이 나와야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앞뒤에다가 인코더와 디코더를 붙여서 배고프고 배 아파요라는 인풋에 대해서 그래도 먹어라는 아웃풋을 내뱉을 수 있는 그 모델을 저희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사람이 맞으신가 뭐 이런 거 해보셨죠? 네. 그래서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버스를 고르요. 그래서 버스가 있는 사진을 고르라고 하는데 얘네를 퍼센트로는 이해할 수 있게 인코딩을 해줘야 돼.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각 픽셀의 답 있죠. RGB면 0부터 256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 값을 통해서 각각을 따다다다 해서 넣어줘요. 넣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얘가 퍼센트로 들어가요.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확률이 나와요. 첫 번째 그 사진은 버스의 확률이 0.99%다. 두 번째 사진은 버스가 있을 확률이 0.76%다. 76%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0.5 넣으면 이제 1 넣고 0.5를 안 넣으면 0 넣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밴드 아래 오른쪽이랑 중간 왼쪽에 있는 듯이라는 그 아웃풋을 뱉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해결해야 하는 건 방금 앞뒤의 두 개가 아니라 이거예요. 퍼셉트론을 어떻게 인풋을 받고 아웃풋을 내뱉을 것인가. 바로 확률을 이용합니다. 이제 1학기 때 배우기 때문에 다들 이제 아시거나 생각이 있어요. A는 방금 그 소문자였는데 대문자가 있어요. XW 더하기 E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방금과 다르게 여러 개의 인풋과 여러 개의 아웃풋에 대해서 이제 표현할 수 있다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행렬 표현이고요. 두 번째, 데이터가 항상 여러 개라는 문제랑 같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문제는 어, 데이터가 여러 개여야지 데이터 드리블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 하나 답 하나로는 저희가 수학 문제 풀어서 뭔가 배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질 거예요. 배고프고 배 아파요, 배고프고 배 아파요. 이것뿐만 아니라 배 부르고 배 아파요도 있을 거고, 배 부르고 아 아파요도 있을 거고, 뭐 다 네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정답을 주어져요. 그래도 먹어, 그래도 먹어, 그래도 먹어 그랬는데 얘가 갑자기 먹지 말래요. 이게 사람들의 답이 될 수 있겠죠. 얘를 이걸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와 함께한다. 하는 거죠. 근데 방금은 데이터 하나였으니까 그냥 그거에 점점 더 다가가기 위해서 저희가 미분을 해서 그걸 갱신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디에 다가가야 되는지부터 막막하죠. 그래서 좋을 수도 있는 방식이 정답률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붙었다라고 할게요. 이거는. 그래서 정답이 그래도 먹으러 할게요. 얘는 먹지 말라고 그랬죠. 틀렸어요. 맞았고 틀렸고 맞았고. 그래서 정답률을 뽑을 수가 있겠죠. 바로 이렇게 뽑을 수가 있겠죠. 근데 미분 불가능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정답지를 봤는데 그 정답지를 통해서 원래 퍼센트론의 값으로 이제 돌아가고 계산할 수가 없어요. 미분 불가능이죠. 정답이 뭐 5개 맞았다, 6개 맞았다 하면 또 이제 그것도 스텝이니까요. 그래서 손실함수라는 걸 도입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수식을 좀 어, 얘기를 열심히 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컨셉을 알려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정답이 있고 얘가 퍼세프론이 혹은 답이 있어요. 1, 1, 0, 1 이렇게 있겠죠. 방금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네 y랑 t 사이에 값이 전체적으로 가까울수록 감소하고 그 멀수록 증가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거랑 비슷하게 작용하는 함수가 1학년 때 많이 배운 거 있죠. 물실 같은 거 하면 많이 하실 텐데 그 이제 오차 제곱합 아세요? 네, 오차 제곱합이 이거랑 비슷한 대표적인 예시죠. 그것도 이제 실수는 있는데 보통은 방금에 이걸 많이 씁니다. 이것도 뭐 통계적인 이유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게 딥러닝의 딥러닝 관련된 그림을 5개 그리라고 하면 무조건 이거 하나 나와요. 이게 뭐냐면 방금 그 순실함수거든요. x축이 뭐냐면 이 x 제곱 x가 있는데 얘는 그 w예요. w를 바꿨을 때 저 손실함수가 얼마나 감소하느냐, 손실함 f가 얼마나 감소하느냐. 그래서 가장 감소한 곳이 이 부분 있죠. 여기로 가도록 w1, w2를 바꿔주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그때 미분값을 구해요. 여기서 미분 구해요. 아니, 여기가 아니라 한 이쯤에서 미분 구하고요. 여기에서는 뭐 이제 x 제로 방향, 그러니까 w 볼게요. w 제로 방향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미분값을 통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미분을 계산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 또 미분 계산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 하다 보면 맨 아래로 도착하게 되죠. 그걸 그린 게 이거예요. 그래서 W1과 W2를 이런 식으로 가장 손실함수가 작아지는 곳으로 가게 하겠다 하는 게 저희가 방금 했던 방식을 데이터가 여러 개인 거에 대해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데이터가 여러 개인 점에 이제 마지막 이제 관점이 되겠는데 변수가 여러 개라서 행렬표를 썼는데 데이터가 여러 개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행렬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데이터를 여러 개 따다가 한 번에 그 행렬로 바꾸네요. 행렬의 행렬이 되겠죠. 이걸 텐서라고 그러는데 행렬의 행렬을 이제 넣게 되면은 그 텐서에 대한 계산을 해서 행렬 계산이랑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해서 한 번에 여러 개의 그 데이터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하나의 토픽에 대해서 그냥 기본 커리큘럼에서만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고 좀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면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다중 퍼셉트론의 미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실함수를 기준으로 미분을 할 건데 네, 손실함수를 기준으로 미분을 할 건데 어, 얘가 퍼셉트론이 하나가 아니라 방금 XOR 문제처럼 퍼셉트론이 2개가 되면은 수식이 저 아래처럼 되죠. y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인데 x 안에 또 이제 y가 들어가죠. 그럼 그 y에 대해서 풀어요. 그럼 그 아래가 되거든요. 저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미분하라 그러면은 복잡하잖아요. 그때그때 미분하라 그러면.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이 수치 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치 미분은 이런 식으로 아주 처음 배울 때 미분 처음 배울 때 이렇게 정의를 배웠었죠. 이 정의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을 그러니까 인풋을 넣어봐요. 인풋을 넣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작은 h를 이제 넣은 것을 넣어봐요. 그래서 두 f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h를 나누면 h가 더해졌을 때 f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오겠죠. 그러면 x가 얼마나 바뀌었을 때 fx가 얼마나 바뀌는지가 나올 거예요. 그걸 무식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오차 역전파법인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림은 아니고 딥러닝 얘기를 하면은 그 주제 중에 5개 중에 다섯 개 뽑으면 하나 나와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과의 가격을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과의 가격을 구하려면 사과 하나가 100원이거든요. 100원인데 일본 측이라서 되게 N일 거예요. 100원인데 사과의 개수가 2개예요. 그러면 곱해요. 그러면 200이 되죠. 200원이죠. 그럼 소비세를 이제 곱해요. 1.1로 곱하면 220이 돼요. 그렇죠.
그럼 얘를 역전파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화의 값을 내리면 얘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배, 그러니까 뭐 0.5배, 2배 할 때 1배, 한 배를 이제 보내요. 그러면 얘에 대한 역연선을 해요. 얘에 대한 역연선을 해서 얘가 미분을 하죠. 얘가 미분을 해서 그 1.1이 곱해지는 거니까 200이랑 1.1이 곱해지는 거니까 1.1을 보내요. 1.1x니까 미분가 1.1 맞죠? 그럼 얘에다가 또 미분값을 보내요. 보내는데 방금 받은 값에서 곱해서 보내요. 2를 곱하니까 미분가 2 맞죠? 2에다가 1.1 곱하니까 6.2예요. 그래서 6.2 그러니까 헷갈리네. 지금 그러니까 요 220, 어떻게 걸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변하면 그걸 2.2배만큼 얘가 변한다는 거죠. 사과의 그 값이 변하면, 10변하면 그걸 2.2배만큼 얘의 값이 변하겠죠. 그렇죠. 근데 사과 그 수까지 이제 구하는 거. 그래서 200 나왔죠. 200에서 10만큼 더하면 그 1.1배 곱한 만큼이 얘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미분을 계산한다. 차근차근 이렇게 미분을 계산한다. 왜냐? 체인룰. 체인룰 다 아시죠? 이제 이걸 미분하면은 여기에서 어떤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미분하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미분해서 얻은 값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또 미분을 해서 얻은 값을 곱해요. 그러면 그 변수 x에 대한 미분이 되죠, 얘가 전체가. 그래서 얘는 이제 결과값이 없고 이런 식으로 곱해가면서 이 미분값을 각 이제 노드라고 그러는데 각 단위들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저장을 해준 거를 바탕으로 해서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계산이 훨씬 줄어요. 이게 5차 역전파법이고 그리고 옵티마이저 마지막인데 방금 미분을 해서 피드백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W를 바꾼다 했어요. 바꾸는데 얼마나 바꿀래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 옵티마이저예요. 이 옵티마이저가 뭐 얼마나 바꿀래, 어떻게 바꿀래 뭐 이런 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건 이렇게 생겼으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 저 손실함수 있잖아요. 손실함수의 그 모양이 굉장히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돼 있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건데 그 이쪽 방향에 대해서는 되게 급하죠. 그리고 이쪽 방향에 대해서는 되게 완만하죠. 근데 만약에 한 이제 그림이 좀 어렵네. 그래서 한 요쯤에 있는 공이 굴러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되게 이제 미분값이 처음에 되게 작기 때문에 이게 완만하게 가면서 그러니까 일단 급하게 얘부터 해결하겠죠. 이쪽 방향부터. 이쪽 방향부터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거 어려우신 게 당연한 건데 떨어져요. 떨어진 다음에는 문제가 완만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까지 가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얘를 좀 이제 너무 떨어지는 쪽으로만 가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좀 가보자 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빨라지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옵티마이저도 있고 구체적으로 옵티마이저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좀 더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옵티마이저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의 옵티마이저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었는데 우린 이제 인풋을 행렬로 넣을 거고 배치로 넣을 거예요. 그리고 미분을 계산을 할 때 방금 처음 계산한 것처럼 5차 역전파법으로 계산할 거고요. 그리고 원하는 아웃풋은 손실함수예요. 손실함수를 최소화해야 되고 그거에 다가가는 방향으로 각 숫자를 옵티마이저가 제시하는 만큼 조절할 거예요. 이게 어, 기본적인 딥러닝의 끝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딥러닝이 아니게 될 거면 퍼셉트론을 쌓을 때 다른 걸 쌓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갈 수는 있긴 한데 저 손실함수를 바꿀 수도 있고요.
옵티마이저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행렬을 좀 더 좋은 뭐 하드웨어로 뭐 계산할 수도 있고요. 정말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인 건 저 회색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저렇게 만든 것만으로 제가 아래 만들어 놨는데 제가 사실 제가 만든 거 아니고 그 교재에 있는 거예요. 그 교재에 있는 거 그냥 복붙해 왔는데 그게 엠니스트라 그래서 엄청 되게 유명한 문제거든요. 이제 그 딥러닝이 이걸 보고 1이라고 대답하게 하고 이걸 보고 2라고 대답하게 하고 이걸 보고 6이라고 대답하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게 엠리스트예요. 근데 그걸 이제 실행을 한 건데 그 여러 번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니까 한 600번 정도 트레이닝 진행하면은 한 1초면 돼요, 그게. 그게 정답이 한 8% 됐었다가 뭐 이건 8에서 12쯤 돼요. 됐었다가 90 이상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이거는 직접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저렇게 제가 제시를 드린 그런 요소들만 한 번에 다 넣어서 찾아보면 그 돌려보면은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는 배우셔야 될 거예요. 배우셔야 되는데 돌려보면 이런 손글씨, 손으로 만든 숫자를 이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중심적인 컨셉입니다. 그 다음은 원래 이건데 그 다음이 별로 안 길어갖고 그냥 빨리 끝내드리는 게 낫겠죠? 아니면은 질문 한번 받고 갈까요?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갈게요. 저도 잃어버린 직업을 좀 찾아야 돼서. 자, 머신러닝과 딥러닝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딥러닝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딥러닝 얘기를 한 거고 인공지능하고 머신러닝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딥러닝은 인공지능의 일종이고 머신러닝 일종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뭐 1차 AI고 2차 AI고 이런 거 있죠. 이 전문가 시스템 있죠. 이 전문가 시스템이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룰 베이스드 방법이거든요. 그냥 설계도를 만들어 갖고 설계도대로 해라. 하는 게 룰 베이스인데 전문가 시스템이 뭐 그런 전문가적인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그냥 합쳐보자. 이 시스템이 전문가 시스템이고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게 정말 다양한 본들이 있고 생각하기에 약간 얘는 인공지능이 아닌 것 같은데 흔히 말하는 AI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방법들도 머신러닝의 일부이기도 해요. 일종이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배울 때 이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는 마음에 안 들어갖고 이걸 지금 여기로 뺐어요. 인공지능에는 머신러닝이라는 것들이 있고 머신러닝에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학습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딥러닝은 얘네를 아우르는 어떤 한 방법론이다. 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학습이 뭔지는 이제 직접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예, 필요하신 분은 이제 끝나고 이제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마지막 챕터예요. 왜 딥러닝인가? 이게 왜 딥러닝인가라는 게 딥러닝이 왜 좋은가도 있고 왜 딥러닝을 딥러닝이라고 부르는가도 있어요. 그래서 퍼셉트론 하나로 저희가 XOR을 못 만들었죠.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숫자를 아무리 바꿔봐도 못 만들었어요. XOR을. 근데 두 개를 쓰니까 두 개를 받아서 하나에 보내니까 XOR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유가 사실은 액티베이션 펑션 그러니까 스텝 펑션이랑 시그모이드 펑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랑 일맥상통합니다. 왜 그러냐? 액티베이션 펑션이 필요한 이유는 퍼셉트론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의미가 있도록 만들어줘요. 이렇게 첫 번째 퍼셉트론 y는 a1x 더하기 b1이고요. 두 번째 퍼셉트론 y는 a2x 더하기 b2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첫 번째 퍼셉트론에 두 번째 퍼셉트론에다가 인풋을 보낸 다음에 그거를 첫 번째 퍼셉트론에 보내서 아웃풋을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첫 번째 아웃풋을 y1이라 했죠. 지금 첫 번째 퍼셉트론에 y1을 넣은 거죠. 근데 y1에 들어간 게 이거죠. 두 번째 퍼셉트론에서 뽑은 거예요. 근데 얘를 전개하잖아요.
A1 인투 X 더하기 A1 B2 더하기 B2가 B1이 되거든요. 얘는 색깔 보시면 아시겠지만 퍼셉트론 하나가 동시입니다. 다르게 만든 퍼셉트론 하나가 동시에. 그래서 퍼셉트론을 두 개에 쌓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세 개에 쌓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럼 100개를 쌓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그 오버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모가 이제 1이고 동그라미가 0이거든요. 여기 0, 1, 1, 1이 나오는 게 오버럴이에요. 얘는 직선으로 한번 쭉 해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게 0, 위에 있는 게 1이 되도록 할 수 있어요. 근데 방금 저희는 그 퍼셉트론 여러 개 쌓았는데 1차함수였다는 건 여러 개 쌓았는데 직선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XOR, 그러니까 여기 두 개가 1이고 여기 두 개가 0이 문제죠. 근데 얘는 직선으로 아무리 해도 할 수 없어요. 방금 파라미터 조절해가면서 XOR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면서 얘네 둘을 조절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로는 이런 식으로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다면 100개를 쌓아도 얘를 구별할 수 없거든요.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으면 그 함수가 더 이상 직선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위에 있는 거는 0, 요거 아래에 있는 거는 1.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은 서양대 수학에서 배우게 되는데 이건 가볍게 되고요. 이 x1, x2라는 값을 이 축을 비틀어서 약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직선으로 이제 분류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꺾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가고 얘는 약간 튀어오르고 그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사실 이거랑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랑 수학적으로 동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한 번 공간에서 공간으로 점을 옮겨서 그 점을 옮겨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직선으로 분류를 한 것이다 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 공간상에 퍼져 있는 데이터가 있고요. 방금 XOR 문제처럼. 그래서 그 점들을 옮겨요. 근데 점들을 옮기는데 그거 점들이 직선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건 그 점들의 모임이 특징을 표현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피처 레프레센테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특징을 표현하는 은닉층,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층이 있고요. 그 두 번째 층이 실제로는. 그리고 그 다음 추적층, 이렇게 퍼셉트론이 쌓아 있는 건데 추적층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잘 정렬된 점으로 분단이 직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방금 제가 저 은닉층에서 점들을 옮겨서 어떤 특징을 표현한다 했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딥하게 퍼셉트론이 만들어져 있으면 처음 데이터에서 초반 레이어는 좀 추상적인 특징을 가지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있고 이게 고양이냐 강아지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 할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약간 질감 아니면 동그랗게 생긴 거에 대한 정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으로는 수영, 직선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직선을 바탕으로 수영, 수영을 바탕으로 동물, 뭐 얘가 크지면 동물이야. 얘가 크지면 뭐 이제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으로 맨 마지막으로는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를 표현을 하는 그런 레이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이 될수록 딥하게 될수록 퍼셉트론이 딥하게 되어야될수록 점점 추상적인 특징을 가지게 되면서 점점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뽑아내게 됩니다. 이래서 딥러닝입니다. 그리고 이렇지 않은 수많은 이제 방법들 있잖아요. 머신러닝 방법들. 그런 머신러닝 방법들이 존재하는 거고 왜 딥러닝이 그 머신러닝 방법들을 아우르느냐. 방금 이렇게 아우른다 했었는데 저렇게 퍼셉트론 또는 다른 구조를 합쳐갖고 딥하게 쌓으면 비지도 학습이든 지도 학습이든 강화 학습이든 거기다가 도입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딥러닝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딥러닝은 여러 가지 특징을 데이터로부터 알아서 뽑아 먹을 수 있다. 뭘로? 퍼셉트론 하나만은. 더 뽑아 먹고 싶으면 다른 거를 추가하면 되는데 그거는 알아서 공부하도록 하자가 결론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이걸로 끝입니다.
마무리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질문 좀 필요하시면 받을게요. 이렇게 지금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오셔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궁금했는데, 네. 그림에 있는 거는 어떤 거에 그 아키텍처인지. 얘는 구글 넷이에요. 아, 구글 넷 맞을 거예요.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고요.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날 뵐게요.